본 프로그램은 2018년 부천 시민 미디어 센터 시민 미디어 제작 지원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7월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마을 라디오를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샘솟는 마을 신문 2018년 마을 신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샘 주부기자단 허명의 불량공주 인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주민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써니 최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능소화 전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래 강호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홍남진아입니다. 예, 희망이 샘솟는 마을신문 73호가 발간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코너에서는 이번 회에 있는 신문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번 신문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혹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먼저 능수아님께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오래간만에 녹음을 하니까 굉장히 떨려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를 제대로 이끌어 갈지 걱정은 되는데요.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신문에서는요, 6월 달에 또 마을 신문 기자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제가 먼저 썼던 기사를 다시 좀 고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들어보기도 하면서 또 기사를 작성을 해서요. 그런 점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능사님은 이번 기자교육에서 많은 거를 많이 배우셨나 봐요. 이번에 기사도 멋지게 써주셨다니까는 진짜 기대가 되네요. 이번 신문에는. 그럼 다음에는 또 써니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신문이 6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또 늦어져가지고 7월에 나오는데 항상 한 달씩 미뤄지는데 구독하신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요. 제가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음 호에는 정말 9월 달에 꼭 신문을 나올 수 날짜에. 있게끔 제 날짜에 나올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기사를 쓰는데 사실 뭐 기사라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기사더라고요. 우리 기자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글을 하나씩 써주는 것이 뭐 쉬우면 쉽다라는데 어려우면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점이 더 많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다 달래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 바빠가지고 조금 참석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좋은 일이 겹치다 보니까는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요. 좋은 것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참 우리 달래님이 요번에 따님을 결혼시켰어요. 우리 모두 한번 축하해 드릴까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한 번 더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추억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저 같은 경우도 요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일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번에 여름을 주제로 사진을 한번 이제 찍어봐라. 그래서
정말 불이 나게 제가 이제 병원을 갔다 오면서 바로 앞 중앙공원이 있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게 좀 많이 아쉬웠고 여름을 찾아 중앙공원에서 여름을 찾아 헤매는 게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일면에 나온 게 뿌듯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를 줘서 제가 조금 더 좋은 작품으로 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억님은 진짜 자기 몸도 아픈데도 우리 저 희망이 샘솟는 마을 신문을 위해서 뭐 아픈 것도 마다하고 뭐랄까 이렇게 좋은 글과 사진을 갖다가 제일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요. 항상 사진을 갖다 보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픈 것도 빨리빨리 낫기를 우리 희망생 기자단이 기원해 드릴게요. 네. 빨리 나세요. 감사합니다. 예. 모두들 다 이번 회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기자님들이 거기서 베스트를 뽑을 수 있는 기사가 있다면 어느 기사를 뽑아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씩 생각해 봐서 이야기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능소아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추억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병원 다녀오시면서 또 여름을 찾아서 중앙공원 다니시면서 또 사진을 찍으셨다는데 그 사진을 베스트로 꼽고 싶습니다. 추억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써니인데요. 저는 그 사면에 꽁당보리 먹고 방구 뿡뿡이라는 제목인데요. 복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이 노래 다들 아시죠? 네. 이게 추억에 젖어들게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베스트로 뽑아봅니다. 달래입니다. 진아쌤 사진을 보고 베스트로 정하고 싶습니다. 병원 갔다 오면서 또 그것도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회에 베스트를 뽑을 기사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면에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마을 이야기로 추천해 주신 저 추억님의 글을 갖다가 베스트로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 찬성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 기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73호 마을 신문을 발간하면서 또 한 가지 나의 칭찬에 대한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나눠볼까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실 우리 써니님. 이번에 그 마을 신문 기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마을 라디오 그 교육도 좀 받고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약간 기사거리가 머리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저거 기사거리 되겠네. 저것도 기사거리 되 지금 9월 달에 나올 기사가 쓸 게 너무 많은데 아마 9월 달 기사가 제 기사로 도배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남에 대한 칭찬은요. 저기 능소환님, 전명희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은데요. 이게 항상 뭐든지 뭐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글 쓰는 것도 너무 잘 써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능소환님 칭찬합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또 칭찬하실 분 없으세요? 네, 능소아입니다. 써니님 칭찬하고 비슷한 칭찬이 되는데요. 기자 교육을 또 마치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또 기자 정신이 또 발휘가 돼서 제가 이제 오가면서 여기 도당교 근처에 음식점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쪽에다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그 통이 새는지 되게 냄새가 역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 뭐 기자 교육을 또 받고 보니까 거기 식당에 또 들어가서 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물 한번 이렇게 흘려 보내주면은 냄새가 덜할 것 같다.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은 뭐 그냥 뭐 지나쳤을 건데 또 이런 어떤 달라진 점이 스스로도 또 뿌듯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써니님 칭찬하고 조금 좀 겹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남에 대한 칭찬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아 언니 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병원도 다니면서 상황이 또 안 좋은데 굉장히 성격이 밝고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배울 점도 많고 같이 덩달아서 또 힘이 나게 되고 그래서 진아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덕에 또 혹시 저 추억의 진아님이 또 이야기 인사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추억 남진아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우리 회장님도 잘 뽑았고 전명희님도 새로 오셨는데 너무 똑부러지게 이렇게 많이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호창 언니도 너무너무 이렇게 열심히 잘해주시고 고모님도 바쁘신데 이렇게 잘해주셔서 저는 희망쌤 여러분을 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많은 칭찬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자기의 맡은 일을 갖다가 모두 열심히 해주시고 요번에 기자교육에 많은 힘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다음에 이런 교육이 있다면은 빠지지 않고 좀 열심히 받아봐요. 네. 그리고요. 본부님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뭐랄까 우리 기자단만 이런 글을 써서 이렇게 신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어요. 알리고 싶은 우리 동네 소식이라든가 자랑거리, 정보 등 주민의 기고를 받습니다. 기사의 형식이 따로 없어요. 글을 잘 쓰지 않아도 사진 한 장, 한 줄의 문장으로 주민 기고가 가능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은 032-681-011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3호 희망이 샘솟는 마을신문 평가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참여해 주신 써니님, 능수아님, 달래님, 추억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다리 최민원입니다. 오늘이 진짜 여름의 시작 초복이네요. 요즘 정말 더위는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평가 방송 진행했는데 참석 못해서 아쉬웠어요. 다들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 또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주실 분들을 제가 하지 않고 부탁을 드릴게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능소와 전명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억 남진아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청취자분들과 저와 또 우리 게스트분들과 무슨 얘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제일 들어서 좋은 말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힐링, 쉼표, 비움, 내려놓기, 소확행 이런 단어들을 들으실 때 뭐가 떠오르시나요? 능수아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행복이요. 왜 이렇게 행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추억님은? 저도 조금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요? 내가 키워드를 너무 잘 골라왔네요.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행복에 대해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몇 글자 써오지는 않았지만 이걸 쓰면서 생각한 게 행복? 내가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내가 행복한 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한번 추억님이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추억입니다. 저는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우. 왜냐하면 제가 아프니까
아프니까 행복하다라는. 아프니까 행복하다. 아, 네. 이해돼요. 네, 근데 네네. 남편이 지금 조금 변하고 있어요. 오. 늘 경상도 사람이라 무뚝뚝하고 그랬던 사람이 와이프가 아프니까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그래서- 내가 밥을 못 먹겠구나.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팔을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직접 들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회사 갔다 오면 네. 설거지는 꼭 남편이 해줬어요. 그러면 한 이제 며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야 아유, 되겠네. 그건 아니고. 세수도 시켜달라고. 아유, 그건 아니고. 그래서 네. 근데 어제부턴가 네. 설거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약발이 아니 왜 빠졌나. 설거지를 안 해주시냐고. 네. 그러니까 나도 피곤한데. 아, 그렇죠. 일하고 그래서, 와서. 예, 일하고 네. 와서 피곤한데 해서 제가 그럼 오늘은 내가 봐주겠다. 김병의 효자 없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우리 능수아님의 행복하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저는 정말 이제 추억님 말씀대로 저도 요즘에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 이제 저가 행복한 거는 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림에 대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 지금 이제 그림을 네, 또 네. 즐겁게 그리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마을 일에 또 제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결혼해가지고 쭉 친구도 없고요. 이제 또 제가 이제 옆에 사귀는 동네 아줌마들도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이 약간 좀 우울증 초기 증세가 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림을 시작하고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없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제일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 하는 일이 제일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은 네. 자신감도 갖고 용기도 얻고 해서 이제 예 되게 행복한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네, 저를 또 이제 부러워하더라고요.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남편 저를- 얘기 한 번씩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저를 부러워해요. 자기는 이제 직장 일에 이제 그렇죠. 쪼달리고 있잖아요. 네, 시간을 그런데 낼 수 없는데. 네, 저는 취미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으니까 그럴 때 한 번씩 당신 덕분이야? 예. 화살 한 번씩 날려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는 네. 굉장히 자기가 못한 부분을 내가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해하고 만족스러워 대리만족도 하면서도 느끼면서 그것도 약간 배도 느끼면서, 아프면서 예, 배도 그렇게. 아프면서 언젠가는 나도 참여하리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능수아님의 행복은 제가 듣다 보니까 네. 결국 관계로의 행복. 그럴 것도 있죠. 그렇죠. 예.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네. 할 수 있는 그 인간 관계에서 오는 행복. 네. 이렇게 그것도 또- 있고 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을 제가 극복을 함으로써 얻는 그 음. 성취감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만족감, 예,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과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의욕이 없어서 네. 배우러 다닐 줄도 음. 몰랐고 그랬는데 어떤 계기가 됐든지 아무튼 제가 살려고 예,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방 코너에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관계를 맺고 행동을 하며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거. 능수아님의 이제 말씀으로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이 내가 행복한가 안 한가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럼 또 역으로 다시 얘기하면 행복에 집착하다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 예, 좀 일상적인 것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을 때 그때 그때 느끼지는 못하지만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가 참 좋았지. 예, 약간 일상이 깨지고 나면은 그 전에 상황이 참 좋았지 하는 거를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그 네, 우리 아들이 참 좋아합니다. 작가가 개미라는 네. 작품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한 있는 그 행복에 대해서 한 얘기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겨라. 네. 근데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절대로 행복해하지 그렇죠. 않아요. 왜? 뭐가 들어가서 그렇죠? 왜 내가 지금 있는 삶이 즐기면 행복한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까? 행복하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혼자 있다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이 쑥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죠? 글쎄요. 네, 제가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비교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누구와의 비교? 네. 일단 내가 나가면 좋은 차를 타고, 응? 일단 내가 또 나가면 예쁜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비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PD가 그 아마존에 갔다 와서 문명의 발달이 우리한테 행복을 줬냐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네. 게 뭐냐면 네. 그 사람들은 옷은 나뭇잎인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배땡땡도 있고 남땡땡 남대문 옷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은 그냥 나무 가지를 뜯어서 옷을 입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해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사냥을 잘하면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살더라고요. 그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또 불행에 대해서 지금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왜 불행해지냐고 느낄 때 비교.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능수아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불행하다고 느낄 때 어떤 요소가 불행으로 나를 데려가는지. 불행이요? 불행하다고 느낄 때. 저는 비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글쎄, 불행해 보질 최근에는- 않으셨나 봐. 예, 최근에는 그렇게 약간 좀 깊은 어떤 좀 아픔을 또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행복이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불행도 느끼고 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좀 얘기는 다르긴 한데 요즘은 또 조그만 거에 만족을 느끼는 그런 어떤 저 소확행. 분위기가 그런 소소한 게 행복.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큰 집이 아니고 조그만 집에서 정말 다 비워내면서 채워가지고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또 비워가면서 오히려 더 뿌듯한 그런 느낌, 비움이나 내려놓기 네, 그런 그런 것들. 거를 또 네. 느낀다고 네. 분위기가 또 많이 또 젊은 사이에서는 또 바뀌고는 있는데 저희 아이의 불행은 엄마가 또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 수영님은 불행의 조건? 네, 저는 행복의 조건과 불행의 조건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도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고 불행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서 불행하고 네. 그 어찌 보면 좀 모순적인 말인 것 같은데 왜 제가 가족이 행복할 수도 있고 되게 불행할 수도 있냐면 동감합니다. 네. 네. 그 행복할 때는 가족들이 너무 이렇게 제 말을 잘 따라주고 남편도 뭐 잘해주고 네. 그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고 유대가 또- 형성될 네, 때. 그렇죠. 근데 불행하다 싶을 때는 다 큰 애가 이제 내가 엄마가라는 사람 말을 했을 때 안 들어줄 때 이기적으로 나갈 때 이기적으로 각자. 나갈 때, 네. 그다음에 엄마를 무시할 때나 또 남편도 어쩔 때는 제 말을 무시한다든지 제가 해달라 했을 때 안 해줬을 때가 제일 제 자신이 좀 이 남자를 만나서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가끔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제일 잘 해야 되고 또 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즐거움, 행복,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이유 뭐 그 여러 이렇게, 가지가 될 수 네. 있으니까 유대가 깊다 보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도 가족, 행복도 가족.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한 걸로 정리가 되나요? 우리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불행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렇죠. 종이 한 장의 차이로 불행과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은 예. 저는 그래요. 네. 그 불행을 이제 행복하게 좀 만들려면 제 자신이 네. 그 정말 제 취미생활도 하고 가족에 이렇게 피해를 안 주면서 이렇게 제가 좀 많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탈출구를 찾는다 이거죠. 내 그쵸, 스트레스를 내보낼 네. 수 있는 탈출구를. 그게 저는 이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때 음. 정말 행복하거든요. 음, 제가 이 사물을 풍경을 사진에 담아서 내가 보고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럼 모든 게 불행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추영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추영님은 가족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취미생활에서 그렇죠.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럼 능수아님은 관계로에서 오는 행복을 느끼시는 거고, 근데 지금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 아. 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방 코너에 오래 계셨나요? 네. 코너는 안 좋아요. 그래서 어디서? 지금 제일 이제 돈은 안 되는데 제일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냥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다닙니다. 아우 좋겠다. 그쵸. 저는 체력이 안 돼갖고 좀 체력 하다가 기르세요. 그냥. 그러니까 능수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날마다 성장하는 나 오. 그런 걸 느낄 때 음. 행복하다. 근데 이거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팽창하는 것보다 성장하는 거에 대한 기쁨을 느끼잖아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몸도 팽창하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터져요. 우리 이제 팽창은 멈추고 이제 능수아님처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성장하는 하셔야 돼. 나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다시 행복에 대해서 이제 2018년 과학기술인 복지 설문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남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냐. 이제 객관적인 거를 나하고 한번 매칭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순서대로 불러드릴게요. 행복하다 느끼는 순서. 노후 안정, 직장생활, 결혼, 출산 육아, 학업과 자기개발, 자녀교육.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듣다 보면 노후 안정. 제일 어려운 거. 노후 안정이 노후에 대해서 안정이라는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추억님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나이 들어도 돈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 남편이 있다 해도 돈이 있어야 남편 되고. 엄청 좋아하신다. 남편 오늘 몇 번이 남편 금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돈이 있어야지. 네, 해도 어느 돈, 정도 행복은 자본주의에서 네, 그럼 자본주의에서는 없으면 굶어 죽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이 제일 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네. 그다음에 우리 농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건강도 있을 것이고 오, 네, 그렇죠. 뭐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음. 또 하는 일도 있을 거. 돈이 꼭 이렇게 음. 되는 일이 아니라 뭐 취미가 됐든지 아니면 뭐 소일거리가 됐든지 하는 일이 확실하게 있는 분들하고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 뭐 경로당이나 뭐 어디 뭐 가시는 시간 때우기. 네, 예. 그런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또 차이가 있을 것 목적 같거든요. 이시 행동을 예. 하는 것과 없이 이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안정에는 지금 돈과 건강 두 개의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느 부분의 건강에 더 신경을 쓰고 있나요? 저는 이제 지금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음. 예, 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또 정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일단 뭐 건강해야지 산에를 한 번을 더 가더라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네. 산이라는 것이. 예. 그쵸? 그러니까 마음만 뭐 있고 뭐 몸이 안 따라주면은 네네.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인 건강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병행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죠. 그것도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방 코너는 피하는 걸로 이제 앞으로.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다음에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이 직장 생활이란 부분이 행복의 요소로 조건으로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거든요. 했을 때 아주 오래 전에 했어요. 네, 저 했을 때 나름대로 제가 뭘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네. 약간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좀 많이 행복함을 능력 느꼈어요. 평가를. 예, 능력 평가에서 담당자님 참 잘합니다. 아니면 주위에서 사원들이 인정을 해줄 때 그때가 뿌듯하고 행복한 그런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날마다 멋있는데요. 성장하는 말씀만 나. 들어도. 그게 성장하는 나에 대한 거하고 연관이 되겠네요. 아까. 네, 그렇죠. 나의 발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능력의 이제 그 확인, 자기 능력의 남들로부터 평가가 높았을 때 그렇죠. 행복도를 느끼는데 여기다 여기는 플러스 경제력까지. 그렇죠. 네. 돈. 근데 짧게 저는 얘기해서. 아니에요. 음.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우리 월급은 조금이에요. 아, 이렇게 조금 주는 데를 다녔어요. 아니, 아니 예를 들어 그 어느 정도 받기는 받는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되게 좋지만 그래도 그 회사에서 주는 그 금액에 내가 더 일을 더 열심히. 그렇죠. 바깥보다 거예요. 더 해야 돼. 안 네. 그러면 잘려요. 근데 이렇게 돈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불행의 조건에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뭘까요? 제가 뭘까요? 또 직장을 다녀봐서 하는데 저도 다녀봐서 아는데 내가 이 불행의 조건은 제가 얘기할게요. 네, 네. 자유가 없다. 자유? 어. 저는 자유 있었어요. 9시부터 6시까지는 매어 있어야 되고. 어떤 회사를 다닌 거야? 돈 조금 주면서 막 돌아다니는 회사를 다닌 거야? 어디를 다닌 거야? 도대체 저는- 자유가 있는 회사는 어딥니까? 저는 이제 저 얘기 좀 해주세요. 조금 큰 마트. 좀 거기서 예. 거기서 이제 직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저는 어째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잖아. 그거는 출퇴근가 정해지는데 그거는 저는 얽매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 저하고 얽매인다고 조금 생각 안 다르네요. 하고. 저는 네. 하여튼 누가 나한테 몇 시부터 몇 시는 벌써 나의 자유를 박탈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자유가 없다. 그 다음에 또 관계의 스트레스. 아까 관계의 행복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또 이제 나하고 컨셉이 안 맞는 사람. 응? 힘들죠. 그죠. 상사나.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겪었어요. 이게 엄청 괴로움의 요소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직장 생활이. 지금 말하면 갑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왜냐면 나는 그때 나이가 한 30대 말이었는데 그 나의 위에 급들은 20대 말, 30대. 근데 이제 그분들을 맞추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세대 차이도 나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스트레스를 마무리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는 행복으로 시작을 했고 불행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행복과 불행은 굉장히 일맥상통입니다. 붙어 있다. 오늘 행복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추억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행복이란 주제를 듣고 다시 한번 제 자신도 반성해보고 반성까지 하셨어요? 네, 그런 시간 아니었는데. 앞으로 저도 행복의 길로 좀 더 나가도록 더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반성할게요. 왜 반성을 하셨어요? 네, 능소아입니다. 그냥 생각지도 않게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행복이나 불행이나 우리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순간 내일
하루하루 충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좋은 주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하죠. 추억님, 능수아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나 보아요. 희망이 샘솟는 마을 이야기. 안녕하세요. 써니 최희선. 옥토끼 김성경입니다. 이 코너는 오정행동복지동에 관한 이야기와 원종 종합사회복지관 7월 행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8월 11일에 열리는 먼마루 도당 우물 대동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마루 도당 우물 대동제는 매년 원종 일동에서 열리는 마을의 공동 축제인데요. 250년 전부터 여러 성을 가진 사람들이 원종동 안동내에 살면서 마을 주민들이 한 우물을 파서 공동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 우물을 먼마루 도당 우물이라고 하며 도당이란 마을 사람이 함께하는 이란 뜻이랍니다. 우물제는 봄철과 여름철로 나누어 두 차례 지내는데 봄철에는 음력 3월 1일에 열리며 풍년이 들게 해달라는 성격이 강하고요. 여름철에는 음력 7월 1일에 열리며 김매기가 끝나고 농민들이 한가한 시간을 내어 그간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위한 의식임과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친목이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8월 11일에 열리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한번 참석할까 하는데 여러분들도 꼭 많이 오세요. 근데 옥토끼님 원종 일동 사시는데 여기 가본 적 있으세요? 아, 네. 저는 원종 1동 사는데 사실 막 매년 열릴 때마다 몇 년 한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열릴 때마다 가본 거는 아니고 네. 작년인가 저희 네. 희망샘 취재 때문에 그 기자님들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네. 그 마을 주민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네. 많이 모이시고 거기서 네. 이제 식사 나눔도 해주셔가지고 예, 네, 예. 맛있는 그 국밥 먹고 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일도 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먹을 거 있으면 저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예. 아까 그 먼마루 우물 도당 대동제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저는 네. 그 맨날 열리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도당이란 뜻에 예. 어울려서 논다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도당이라고 마을 해서 사람이 네. 함께 한다는 뜻이 아, 도당이래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르고 저는 도당동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도당동도 원정동이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예, 저도 이번에 찾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이곳저곳 한번 알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원종 종합 사회복지관에 많은 행사들이 있거든요. 7월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옥토끼님. 네, 원종 종합사회복지관 김성경입니다. 네, 제가 옥토끼이기도 하지만 희망샘 마을 라디오에서는 원종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라서 이 네. 코너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삼천리 봉사단과 한마음 봉사단이 함께하는 식사 나눔이 네. 7월 21일 금요일 날 12시에 원종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급식소에서 있다고 합니다. 지역 거주 중이신 60세 이상 어르신 50명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삼천리 봉사단과 함께하는 겨울맞이 월동준비 사전 접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되는 거는 11월 17일과 12월 15일인데요. 어르신 댁에 월동 준비를 도와드리는 건데 지금 사전 접수 신청을 계속 받고 있대요. 그래서 창문 뽁뽁이나 문풍지 부착하는 거 아니면 뭐 간단한 보수나 가스 점검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혹시 주변에 필요하신 어르신이 있으시면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오토끼님, 네. 꼭 어르신들이어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참여 대상은 지역 거주 중인 60세 이상 홀로 거주 어르신 및 조손 가정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네. 원종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우리 동네 마을학교 여름방학 특강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네,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교육은 재활용 공예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초등학생들의 접수를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원종이동 돌봄공동체 우리랑과 함께하는 7월 골목부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7월에는 7월 27일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외부 체육실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너무 날씨가 더우면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지하 수락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골뱅이 무침, 케이준 치킨 샐러드 뭐 이런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 같이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우리랑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우리랑 회원이거든요. 7월 25일 수요일 날 그 평상 어르신들과 함께 3시부터 저희가 이제 풍경소리라는 취미생활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동아리랑 미술 함께 동아리. 미술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랑 우리랑이랑 함께해서 콩국수 만들어 먹을 거고요.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부채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할 테니까 궁금하시면 그냥 놀러 오셔도 돼요. 네, 혹시 어디 평상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원종이동 그 16통에서 21통 사이에 평상을 하거든요. 그 평상 중에서 사후평상이라고 있어요. 그 사후평상에서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럼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오정대공원에서 매주 셋째 주 토요일에 마을축제 있는 거는 모두 대부분 아실 텐데 이번 7월에도 21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마을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마당, 체험마당, 나눔마당 뭐 많이 있고요. 여기 참석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원종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그 네. 꿈꾸는 새싹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7월 20일 금요일 오후죠. 오후 네. 4시 반부터 5시 50분까지 동화 속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도서관 축제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때 접수하시는 방법은 당일에 선착순으로 입장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원이 많아서 새벽밥 먹고 가서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아, 네. 새싹 도서관에 보니까 다양한 책들도 많고 공간이 그냥 안방 같은 느낌? 정말 괜찮더라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와서 마루원에서 차도 한잔 하시면서 담소도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원종복지관의 7월 계획은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복지관에 많이 찾아오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옥토키님이 많은 행사를 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행사들이 많은지 정말 몰랐거든요. 이게 원종 복지관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이것저것 많은 정보도 얻고 배움도 있고 원종 사회복지관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종 사회복지관에 대한 7월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 가져올게요. 함께해 주신 옥토키님 감사드리고요.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7월 첫 번째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